네, 반갑습니다. 2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자, 입춘을 지나서 이제 벌써 일주일 지났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니까 또 콧구멍에 바람 좀 집어넣으시려고 또 나가실 준비하시는 분 계시죠? 그럴까봐 제가 일찍 종목을 올려드리니까요. 종목 진단 듣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SK 하이닉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두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 테마 특징주로는요, 롯데 관광개발하고요, CJ CGV 이야기 해드릴 거고요. 인기 검색 종목, 와, 사람들이 크래프톤하고 삼성전자 엄청나게 검색합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같이 또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하이닉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 연일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경쟁업체의 그런 공장 가동 중단이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뭐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기대감도 많이 높아져 있는 그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되려고 그러면은 막 호재가 계속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지금 낸드 플래시의 어떤 그 생산 감소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당연히 현재 하이닉스에게는 수혜가 되는 그런 호재성 재료로 밝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상황을 좀 놓고 본다라면 전체적으로 이제 그 전기전자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그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반도체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그 증가 속도가 가히 폭발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 호전에 따른 그런 기대감들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호재성도 재료도 같이 나오고 있다면 싫어할 이유가 없겠죠.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기가 조금 애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들고 있는데 추가 매수 언제 해요?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참고를 하셨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12만원대에서 한번 언급을 또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여기 라인 때, 그리고 여기가 이제 10만 5천원 구간이었죠. 작년 11월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 8월 정도에 이제 10만원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나가셨다면 비중이 조금씩 차여가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지금 위치 나쁘지 않습니다. 뭐 며칠 전에도 한번 시황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중에 뭘 살 거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하이닉스를 사라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하게 튀어나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삼성전자도 좋은 재료들 계속 있고 추세가 좋은 편입니다. 또 외국인들의 매수가 잘 들어오는 상황이긴 한데, 자, 덩치적인 측면에서 본다라면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4배 정도 더 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 매수량을 보게 되면 둘이 똑같아. 금액적으로 똑같은 물량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4배가 더 큰 삼성전자가 만약에 1,000억원 매수했다. 그런데 하이닉스 쪽으로 또 1,000억원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하이닉스가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인 어떤 호재, 동시다발적인 기대감이 있을 때는 조금 덩치가 작은 쪽 기업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실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전기전자는 앞으로 이제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주도주 후보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하이닉스는 그냥 그대로 홀딩 유지하시면 별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매수가 따라가기가 참 애매한 구간인데 5일선 근처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요, 한꺼번에 왕창 사놓고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조금 사놓고 추가적으로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뭐 특별히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금씩 사서 모아가시는 것은 언제든지 권장을 받는 부분이겠죠. 현재 이 정도 가격대에서 멈출 종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 많은,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될 테니까 현재 시점부터 조금씩 물량을 기회가 될 때마다, 조정이 들어왔다 생각될 때마다, 좀 무섭다 생각될 때마다 물량을 모아가시는 거 권장해 드립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막 치고 올라간다, 만약에 월요일날 또 한 번 올라갔다, 이렇게 되면 매수를 따라가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그런 전략들을 같이 좀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만 유지 잘 하셔도 별 문제는 없다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SDI 한번 볼까요? 요즘에 이제 그 2차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걱정들이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SDI에 대한 부분도 경고를 좀 오래전부터 드렸을 거예요. LG화학하고 같이 마찬가지. 근데 LG화학은 더 일찌감치 매도 의견을 좀 드렸었고, SDI는 괜찮아요, 아직은 버틸만 해요 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번에 추세가 다시 무너지는 상황, 그 다음에 추세가 하단으로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되면서 주식을 이제는 좀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이 현재 포지션에서는요, 지금 지지를 해줄 만한 부분이 별로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업황 자체가 뭐 미래적으로 뭐 나쁘다거나 뭐 그런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장 걸쳐져 있는 모습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뭐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오진 않았죠. 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400%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가는 폭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 주가가 조정을 크게 받으려면 뭐 10배, 20배씩만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절반밖에 안 올라서 내려가는 폭도 뭐 작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올라가기 좀 어렵겠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지지선을 굳이 찾아내 보라면 요 정도 있을 것 같아요. 44만원이요. 그래서 위쪽하고 괴리율이 조금 있는 편이죠. 지금 현재 위치에서도 지지선이 있어요. 약하게 있긴 있는데 이 자리가 지금 금요일날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저가가 발생하면서 주가를 더 밀어버리는 상태가 되고, 또 수급도 나빠지는 상황이 돼버리면 추가 하락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매물대는 아래쪽으로 돌파가 돼버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추가 하락이 일어났을 때, 뭐 추가 하락 좋다 이거예요. 근데 추가 하락이 일어난 이후에 주가를 반등시킬 수 있는 그 포지션이 어디서 나올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요게 굉장히 멀리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하나 참고를 하고 대응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서 더 밀린다라면 45만원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한다라면 현재 시점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 유리한지 대충 감이 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습니다. 제가 뭐 현재 시점에서 돌리는 모양새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 뭐 이렇게 뭐 반등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비중을 좀 줄여나가시는 거, 이제라도 비중을 좀 줄여서 다른 쪽으로 좀 갈아타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주가가 조정을 받게 되면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바닥을 잡아야 되죠. 바닥 잡고 다시 올라가야 되죠. 이거 상당히 어려운 그 구간이고요.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지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예방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규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다 팔기 어려우시면 비중을 조금 줄여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을 좀 해드립니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접근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여유 있게 보시고요. 비중을 조금만 줄여 놓으시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조금은 더 충격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롯데관광개발 넘어갈게요. 롯데관광개발이 지금 이거는 그 여행, 호텔 그리고 카지노 요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신라 호텔이라든지 호텔 신라죠. 호텔 신라, 그다음에 뭐 용평 리조트 이런 종목군들, 뭐 위드 코로나 관련 종목들 올라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작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롯데관광개발은 좀 많이 뒤로 물러나 있는 상태죠. 사실은 롯데 호텔이 그 상장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롯데관광개발은 뭐 물론 뭐 호텔 쪽에서 어떤 뭐 기대감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카지노 이런 것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대단한 어떤 그런 성장이나 그 다음에 성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일단 현재 시점에서 이 기업도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속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지금 운영 중인 그런 호텔의 그런 운영 체제, 그 다음에 그 수익, 이런 것들이 이제는 뭐 흑자로 전환되고 되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좀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고요. 그 다음에 그 카지노 관련한 그런 부분에서의 기대감도 생기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롯데관광개발이 위드 코로나의 어떤 그냥 코로나에 대한 어떤 피해를 그대로 받았다라면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피해가 복구되는 그 시점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이제 강원랜드하고 지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위드 코로나 종목들이 저항대 넘어서 넘어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져도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아래쪽에서부터 이제 덜렁 떨어져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위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아직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뭐 와닿는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적자 기업인데 이걸 왜 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지금 이 기업의 적자가 난 이유는 운영을 못해서라든지 뭐 등등이 아니라 단지 코로나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해소가 된다면 다시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은 좋은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추세도 다시 저점권에서 바닥으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홀딩 하시는 거 권장해 드리고요.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위쪽에 지금 19,500원까지 저항이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비중을 처음부터 많이 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현재 위치 17,000원대에 요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신규 접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다고 해서 뭐 이걸 추천주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종목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종목에 대한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런 정도로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분이 와가지고 왜 추천주가 이러냐 막 그러는데 종목 진단일 뿐이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니까 꼭 그거 제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신규 접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17,000원 정도 수준이 유리하다는 거,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전망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CGV 볼게요. CGV도 지금 보시면 괜찮죠. 저항대 넘어서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적자가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적자가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기대감이 좀 있어요. 이것도 지금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피해를 봤었던 기업인데, 따지고 보니까 롯데관광개발이나 지금 CGV가 전부 다 위드 코로나 관련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이 CGV 같은 경우가 적자 폭이 좀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해서 약 38% 개선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오늘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이제 다시 흥행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진정이 된다라면 충분히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요, 그동안 실적이 안 좋은 거 이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실적이 안 좋았고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 이거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만 지금 그것을 인정한 상황이라면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는데? 라는 거죠. 뭐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고 적자가 축소되고 있는 과정이고 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간다라면 관심을 충분히 가져도 된다는 이야기죠. 다만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바로 그냥 가시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당장 내일부터 우리 마스크 벗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1분기 실적은 또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또 성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바닥 저점권에서 살짝 올라와주고 지지권대를 만들어주는 거, 이런 흐름들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CJCGV도 그대로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좀 넘어가는 위치들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뭐 24,500원이라 라든지 이런 라인 때 발생이 된다면 그 시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아래쪽에서 매수하시는 것보다 이거는 위쪽에서 매수하는 게 좀 나아요. 왜냐면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넘어간 그 상황으로 접근을 하셔야지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매수도 나쁘지 않고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크래프톤 볼게요. 크래프톤 이거 뭐 경고를 계속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뭐 이야기 많이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을 아직 들고 계신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내렸어요. 지금 이게 공모가가 59만원이었던가요? 네. 공모 가격이 그 정도 됐었죠. 아닌가? 49만원이었던가요? 네. 공모 가격이 얼마였죠, 이게? 하여튼 뭐, 그 정도 됐었는데, 지금 주가가 25만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25만원. 야, 이렇게 되면은 뭐, 답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목표 주가도 계속적으로 낮추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낮추고 있고, 분위기도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고, 자, 지금 그리고 어닝 쇼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어닝 쇼크. 이 어닝 쇼크라는 부분들은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라고 해서 지금 이게 주가 낮아진 상태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닝 쇼크를 기록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아주 더러워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종목은요, 주가의 어떤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무언가의 어떤 기대치가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인데, 신작에 대한 부분들이 그다지 기대감을 많이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 이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안 좋은 거 하나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보호예수 물량입니다. 보호예수 물량. 보호예수 물량이 있는데도 주가가 안 빠졌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빠졌잖아요. 보호예수 때문에 빠졌을까? 그건 아니에요. 매도 물량이 모두 다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이 공모 가격보다 밑에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손실 보고 있잖아요. 손실 보고 있으면 현재 시점에서는 그냥 팔면 손해예요. 손해 보려고 공모를 참여하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죠. 보호예수가 늦게 풀리는 바람에 매도를 못해서 손해를 보고 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당장 이 물량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가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나올 거란 이야기죠. 네.
왜냐면 이제 얘네들도 열받을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얘네들도 굉장히 열받는 거예요. 굉장히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왜 공모에 참여해가지고 먼저 돈 좀 벌어볼까라고 했는데 이게 젠장하고 네 어떻게 됐어요? 네.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뭐 내가 산 가격보다도 손실이 나버리고 이렇게 되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을 좀 보게 되시면 현재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상당히 애매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고 또 시세 차익을 위해서 매도를 쳐야 되는데 매도를 못하게 된 상황. 여기다가 실적까지 나빠가지고 쾅 하고 떨어져 버렸으니까 이게 얼마나 열받는 상황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기업에게 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기만 해도 지긋지긋할까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분들 어때요? 갖고 계신 분들은 열받겠죠? 네, 갖고 계신 분들은 열받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니까. 공모주를 받고 나서 아직 안 팔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도 그 부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모주가가 49만 8천원이네요. 49만 8천원이면은 저 위쪽인데 25만 9천원이면 뭐 어마어마하죠. 50만원 내 공모주가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네, 이거는 지금 당장 매도 물량 안 나올 겁니다. 이거는 지금 실적 때문에 떨어진 거고 위기감 때문에 떨어진 건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느냐? 단기적인 가능성은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 올려놔야지 얘네들도 매도를 칠 거니까.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잘 기억하세요. 자, 주가가 더 떨어질 확률은 있습니다. 근데 올라갈 확률은 이것도 있긴 있는데 떨어지는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습니다. 넘어가지 못해요. 네, 마음 먹고 뭔가 하려고 하기에는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쭉 끌어올리기에는 너무 재료가 빈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매도를 가시거나 그렇게 보셔야 되겠는데 뭐 일단 저는 한꺼번에 매도 치는 것보다 잘라가지고 매도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뭐 이제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다 떨어져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데 뭐 지금 뭐 이미 다 팔아야 되는 시점은 다 놓쳐서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반등 기다려서 대응하시거나 아니면 물량을 계속 줄여나가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대응하셔야지 그것이 가능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얘들 추세 바꾸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잘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는 뭐 그냥 결론은 홀딩입니다. 이거는 뭐 딱히 여러분들 보실 만한 건 없어요. 최근에 이제 그 자회사 하만을 통해 가지고 독일의 증강현실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AR 관련한 부분에서 또 이제 자동차 이 전장 부품 관련해 가지고 뭔가 또 하나 이슈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앞으로 계속 그 발전의 영역을 키워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뭐 앞으로 이제 업황이라든지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 당연히 포함되지만 미래 먹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중요하겠고 또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로봇 사업도 이제 같이 해가지고 뭐 M&A를 하겠다라는 이런 포부도 밝혔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미래 먹거리를 위한 하나의 부분입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엮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정책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모두가 다 첨단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거기에 녹아들어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전혀 팔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져가시면 됩니다. 나는 길게 볼 거야. 나는 뭐 10년 볼 거야. 20년 볼 거야. 나는 그냥 내가 뭐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삼성전자를 매수할 거야. 보유할 거야. 그러면 그냥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두세요. 기회 돼서 돈이 생기면 계속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 끝 지점에 갔을 때 많은 수익을 보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주식 투자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못 하죠. 사놓고 주가가 하루라도 떨어지면은 그냥 앉아보자 가시방석에 앉아가지고 계속 빙빙빙 돌아다니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 단기적인 접근을 삼성전자 본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적으로 보시든 아니면 중기적으로 보시든 장기적으로 보시든 상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건 권장해 드려요. 대신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하고 조금 달라요. 매수가 조금 뜨뜻미지근한 데다가 삼성전자를 공격적으로 올리게 되면 지수가 같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고 있어야 돼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좀 억지로 억누르는 그런 형태의 모습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8만원을 넘어가야지만이 안착을 해줘야지만이 주가가 많이 상승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접근보다는 그냥 홀딩 전략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지켜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도 없다. 난 삼성전자가 아예 없다. 그런 분들은 뭐 조금 사보시는 것은 권장해 드릴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SK하이닉스, 삼성 SDI, 롯데관광개발, CJ, CGV, 크래프톤, 삼성전자까지 총 6종목 말씀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